스티커를 떼버리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스티커를 뗀다고 해서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변호사님, 네. 그런데 개인 파산은 금지 명령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채권자들 추심이나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너무 안타깝게도 개인 파산은 금지 명령이 없어요.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걸 알고 있는 채권자가 가끔씩 압류하겠다면서 채무자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 추심의 경우라면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고 알려드리면 되고, 오히려 그 추심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대출금을 변제하게 되면 편파 변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파산 진행 사실을 알리고 사건 번호까지 전달했다면 그 이후로 오는 일반적인 추심 연락은 크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파산 사실을 알리면 추심이 현저히 줄어들기도 해요. 그럼 채권자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압류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근데 잘 없는데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근데 별로 보통 압류를 잘 안 하냐면,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 통장,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게 좀 비경제적이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금융권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라도 어떤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그 압류 절차를 중단하는 신청을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압류된 재산을 그 채권자가 단독으로 못 받아가도록 관제인이 후속 조치를 다 취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채권자가 압류에 그렇게까지 열을 올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채무자도 압류당하는 일이 크게 없다라는 것을, 실무상 그런 일이 크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압류를 중단하는 절차가 있겠군요? 네. 개인 파산에는 금지 명령 제도는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중지 명령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중지 명령 결정은 이미 일어난 행위를 중지시키는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을 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중단시키는 거죠. 이미 채무자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기 전에 압류의 효력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물론 채무자도 통장에 돈을 뺄 수는 없는데 면책 결정 후에는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통장보다 보통 더 크게 압박을 느끼시는 게 유체동산 압류인데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TV, 냉장고, 에어컨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매각을 해버리는 게 유체동산 압류인데요. 이미 법원 집행관이 집에 강제로 들어와서 집기류에 딱지를 붙이고 갔으면 매각기일이 곧 잡히거나 잡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긴급한 상황에 있는 채무자분들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바로 저희가 중지 명령 신청도 하고 있거든요. 중지 명령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도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압류된 유체동산도 사용을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 집기류에 딱지를 붙여도 매각되기 전이면 사용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네. 다만 사용에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으시긴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집행관한테 잘 이렇게 안 보이는 데 붙여달라고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스티커를 떼버리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지명령 결정을 받아서 이거를 해결해야지, 그냥 거기에 있는 스티커를 뗀다고 해서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드라마 볼 때 그 딱지 붙이는 거 그거 그냥 떼버리면 되지 왜 안 뗄까, 그런 걸 궁금했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죄인이 됩니다. 다행히 중지 명령으로 냉장고 매각을 막았다고 해도 또다시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가 걸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금지 명령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할 것 같아서요. 그죠. 그래서 실무상 저희가 중지명령을 신청할 때 면제재산 신청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네. 면제재산이 뭘까요? 면제재산은 재산에서 뭐 면제를 해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맞아요. 면제재산을 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금 잔고에 대한 추가 압류를 막기 위해서 6개월간의 생활비 명목을 면제해달라라는 신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서 면제재산 신청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채무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6개월간의 생활비 1,100만 원 정도 기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신청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에서는 1,100만 원이라도 환수를 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실무상 6개월까지 인정되는 건 좀 드물고, 저희가 이제 법원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감액을 해서 신청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500만 원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700만 원만 받아주세요, 300만 원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법원에서 그게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면제재산 결정을 좀 내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유체동산에 대한 신청은 실무상 거의 100% 허가되고 있어요. A라는 채권자의 유체동산 압류를 막았는데 B라는 채권자가 또 압류를 걸어버리면 다시 중지 결정을 받아야 되니까, 처음에 중지 명령 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소유 유체동산을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함께 이제 받음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추가 압류를 막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압류는 딱지는 나중에 면책까지 받아야 뗄 수 있는 걸까요? 면책 결정 전에는 딱지를 떼실 수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상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뗄 수가 없고, 왜냐면은 중지는 압류 절차를 말 그대로 중단시키는 의미밖에 없지 압류를 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딱지는 뗄 수 없고요. 사건을 잘 진행하시고 면책 결정을 받으셔서 면책 결정문을 들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압류 절차를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 해지를 하시려면은 뭐 결정문만 들고 가는 건 아니고 각종 신청서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면책 후에 대리인 사무실에 해지 요청을 따로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풀어드릴 수가 있고요. 네.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통장은 계속 압류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혹시 큰 돈이 들어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 압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통장을 사용하시기 전에 은행에 물어보셔도 돼요. 압류 걸린 게 있냐라고 하면 이제 압류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은행에서 알려주시니까 안전하게 이용을 하시려면은 꼭 확인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동안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파산의 금지 명령이 없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올라가는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